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수능 날 아침 풍경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 경찰차가 막 학생들 태워다 주고. 그렇죠. 심지어 비행기 이착륙까지 통제되잖아요. 온 나라가 이 시험 하나에 정말 집중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현실, 그 시험 지옥을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특히 이제 AI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과연 미래에도 괜찮을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전정욱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이전 오디오 개요랑 쭉 이어지는 시리즈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육 현주소를 진단하는 걸 넘어서 동서양 철학의 지혜 속에서 미래 교육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시험 점수 이걸 넘어서 진짜 배움이란 뭘까?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게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하고 저 멀리 2500년 전 동양의 성현 공자 이 두 분의 교육 사상이 어쩜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 네, 정말 놀랍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한국 교육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역시 수능 중심의 입시 경쟁, 이게 학생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잠 줄여야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해요. 안타까운 건 이게 뭐 2009년 통계입니다만 거의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요. 이런 현실 앞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이 경쟁 문화라는 게 단순히 뭐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뿌리가 깊죠. 네. 저 멀리 조선시대 과거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시험을 통한 성공,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게 박혀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아, 문제는 이게 오늘날 와서는 성공은 시험 점수, 이런 식으로 너무 좁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실에서는 뭐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정답 맞히기, 암기, 이게 중요해진 거고요. 국제평가 같은 거 보면 뭐 성적은 높은데 네, 피자 같은 데서 상위권이죠. 근데 정작 학생들 행복도는 OECD 최저 수준이고 또 사교육 의존 심해지고 교육 불평등 문제도 계속 따라오고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AI 시대가 요구하는 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건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좀 숨막히는 현실에서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화이트헤드와 공자. 네. 정말 다른 시대 다른 문화를 살았던 두 분인데 교육 단계를 제시한 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슷한 건가요? 그 화이트헤드는 교육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고 봤어요. 세 단계인데요. 낭만, 정밀, 일반화. 낭만, 정밀, 일반화. 네.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흥미, 이게 바로 낭만이에요. 이걸로 배움을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엔 이제 지식의 체계나 원리를 아주 엄밀하게 파고드는 정밀 단계. 아, 기초를 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걸 통합해서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화이트헤드가 특히 강조한 게 첫 단계인 이 낭만이 빠진 교육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낭만이 빠지면 네. 예를 들어 동물을 직접 보기도 전에 이름부터 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아,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딱 짚은 거네요. 근데 공자의 가르침도 비슷하다고요? 네,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공자는 흥어시, 이벌에, 성화학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흥어시, 이벌의, 성어악. 네. 시,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같은 걸로 감성과 흥미를 먼저 일깨우고 흥. 그 다음에 예, 사회 규범이나 지식 체계를 익혀서 자신을 딱 바로 세우고 입. 마지막으로 악, 음악처럼 조화롭게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 속에서 실현하고 인격을 완성한다. 성, 이런 의미예요. 와, 그럼 흥어시가 화이트헤드의 낭만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배움의 시작은 즐거움, 감동이어야 한다. 바로 그거죠.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통찰이 일치하는 거예요.
두 분 다 교육을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으로 본 게 아니라 가슴 뛰는 호기심, 즉 낭만이나 흥에서 출발해서 엄격한 훈련, 정밀이나 예를 거치고 결국엔 그걸 삶 속에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일반화나 성의 단계로 가는 전인적인 성장 과정으로 봤다는 거죠. 마치 뭐랄까, 유전자에 각인된 성장 발달 과정처럼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창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동서양 거장들의 지혜, 이게 오늘날 한국 교육에 정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어요. 점수 경쟁 너머에 있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움의 즐거움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식 암기 전에 호기심과 탐구의 즐거움, 즉 낭만과 흥을 경험하게 하자는 거고요. 네. 둘째는 기초 지식과 원리를 탄탄하게 정밀과 예를 통해 익히되 왜 배우는지 목적의식을 잃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목적의식 중요하죠. 셋째는 배운 걸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즉 일반화와 성의 능력을 길러주자는 거고, 넷째는 지덕체, 이걸 넘어서 인성과 정서적인 웰빙까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입니다. 아, 좋은 원칙들이네요. 이런 원칙들이 그럼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비중이 큰 수능 영향력을 좀 줄이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요. 물론 논란도 있지만 방향 자체는. 네, 그런 방향성을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야겠죠.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스팀 교육,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융합하는 교육 과정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교사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시려면. 물론입니다. 혁신적인 교수법을 위한 연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좀 줄여주는 노력도 꼭 필요하고요.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해야 하고요. 네, 할 일이 많네요. 결국 한국 교육의 미래는 그 암기 위주의 과도한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배움 자체가 주는 어떤 본질적인 기쁨, 그리고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다시 찾아주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화이트헤드와 공자의 지혜는 바로 그 지점을, 그러니까 엄격한 학문적 탐구, 그 정밀성은 필요하지만 그게 결코 삶의 첫 설렘인 낭만이나 삶 속에서의 창조적인 적용, 일반화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균형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혜를 삶에서 꽃피우고 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기르는 교육.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배움의 첫 순간에 느꼈던 그 설렘, 그 낭만의 불꽃을 다시 지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그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